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던 오세훈 서울시장 추석 연휴 기간 연이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저격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의 정책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글쎄요, 추석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을 벌써부터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한 걸까요? 오늘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아예 오세훈 시장을 가리켜서 이런 말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종합공급대책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핵심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감은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공급 방안인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문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의 이른바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시장 수사해야 된다. 지금 검찰은 이걸 뭉개기에 바빴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공개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은 사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은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청탁의 핵심적인 인물이자 연결고리로 활동했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오세훈 씨가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오랜 후원자 김모 씨가 사실상 이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이제 돈을 줬다. 라는 이런 내역들도 드러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 명태균 씨와 그 측근인 김모 씨가 만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있었죠. 사실상 그때 명태균 씨의 게이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연루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막상 어떤 수사가 좀 결과물을 못 내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오세훈 시장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측근에게, 그러니까 김모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몰랐다라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만큼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정부의 대책을 실망스럽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돼서 했던 최근에 일으킨 무리들이 저는 오히려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버스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출퇴근용이라던 처음에 설명과는 달리 관광 목적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사실상 지금은 운행도 중단된 상태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요. 그 외에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번복하는 사태로 오히려 집값을 더 오르게 만들었던 그런 무리를 빚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세훈 시장 측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을 지방선거용 도구로 활용하냐? 실제로 지금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서울시장 본인 출마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방선거용으로 지금 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 정조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반면에 김기흥 대변인,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추석 연휴 때 이제 강북 지역구에 있는 아마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했고, 부동산 문제. 그럼 지금 지방 아파트 12채 팔아도 서울 한 채 못 산다. 결국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또 이재명 정부 때 다시 또 집값이 오른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반경 모르겠어요. 벌써 지방선거 시작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세훈 시장 측은 명확합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여론조사를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건요.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명태균 씨 관련해서 기사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허장성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선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 수요가 있을 때 그걸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죠.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을 했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 있어서 부동산은 끝났다에 자가 비율이 높으면 그런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정권에서 왜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 때도 세제와 그리고 대출을 가지고 수요를 분지러뜨렸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보십시오. 처음에 했던 게 대출을 억제하는 겁니다. 본인의 담보 능력과 본인의 어떤 신용도 그런 거 상관없이요. 무조건 6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게 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급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LH 방식의 그런 공급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금 가지고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명시적으로. 근데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그런 문재인 정부 시즌2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으로는 당연히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오 시장 측이나 뭐 여당 측이나 서로 지방선거 벌써부터 준비하고 견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여당 생각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7.13%.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당시 후보들을 그냥 산술적으로 더해버리면 50이 넘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전국 득표율이 49%였다는 거를 고려하면 서울에서 지금 민주당이 비교적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 시장을 더 겨냥하는 거 아니냐, 더욱더. 그런데 오늘 김민석 총리는 아예 서울시의 정책을 두고 어리석다고까지 직격을 했습니다. 김 총리님, 저 구청의 새벽 일자리 운영 관련한 예산이 한 1억 5천 되는데 또 최근에 서울에 이제 전역에 그 지원 서울시 예산을 다 내년에 이제 삭감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지금. 시하고 구하고 내치는 예,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인데 1억 정도가 시에서 지원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천은 이제 구가 지원해서 저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좌측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참.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만일에 최종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라도 투여해서 왜 그렇게 아이고 참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 뭐 그렇게 어리석게 하냐. 뭐 마치 이제 서울시 정책 혹은 뭐 오세훈 시장의 얘기를 했는데 뭐 서울특별시도 이제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리석다 아니다. 정책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서지현 대변인. 네. 지금 서울시장의 하마평에 오르는 여권 인사로는 쉽지 않으니 꾸준하게 끊임없이 민주당 내에서는 김민석 총리라도 차출시켜서 오세훈 시장과 맞붙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김민석 총리 실제로 본인도 서울시장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난번 한번 원샷게 발사인데 뭐 그럴 여유도 없고요. 국무총리 역할로 새벽 총리 하는데 진짜 24시간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는 충분한 역량이 되지만 당장 뭐 선거를 위해서 저렇게 오세훈 시장을 비판한 건 아니고요. 총리로서 그 존재 이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시장의 존재 이유가 뭐냐. 저렇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매번 강조하시면서 예산을 또 깎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칭 관련해서 1억 5천이 있는데 이제 서울시가 1억을 깎아버리면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매칭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 저렇게 약자와의 동행 외치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인데 서울시는 변명하기로는 성과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성과. 즉 복지는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 해 서울시가 한 50조 죄는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놓고 잘하면 더 얹어서 이렇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가야지 저걸 다 깎아버리고 약자와의 불동행, 소통도 안 하지 않는 그런 오세훈 시장의 이유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제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내년 6월 3일인데 지방선거가 정치권은 이미 그 체제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내 아이의 아빠는 역시 다르다. 그러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차에 부딪힌 이후에 나중 사정까지 살피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그 남자 샤워실에서 왜 30분간 여자가 샤워를 하냐 이렇게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셨고요. 부모 억장이 무너질 텐데 캄보디아 사망 사건 국가는 뭐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시계는 거짓말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그램 언급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노벨상을 받아도 논란, 못 받아도 논란인데 그러면 저 마지막 댓글 자연스럽게 1위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